어린 왕의 비극. 12살의 너무 무거운 왕관. 1452년 음력 5월 14일 깊은 밤. 창덕궁 대조전. 문종이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그 곁에는 12살의 소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전하, 전하. 어이들이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저었다. 승하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궁궐 전체가 울음으로 가득 찼다. 궁녀들이 통곡했고 환관들이 흐느꼈고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가장 큰 소리로 운 사람은 12살 소년이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소년이 태어나고 7일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버지마저 눈을 감았다. 12살의 소년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잠시 후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이제 세자 저하께서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 말은 12살 소년에게 너무 낯설고 무거웠다. 문종의 빈소가 차려지고 장례 준비가 시작되는 동안에도 왕위 계승은 멈출 수 없었다. 1452년 음력 5월 18일 근정전. 조선의 6번째 왕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홍위는 그날부터 단종이라 불리게 되었다. 세자 저하, 앞으로 나오십시오. 승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단종은 천천히 걸어나갔다. 옥좌 앞에 섰다. 태조 이성계가 앉았던 자리, 세종대왕이 앉았던 자리, 아버지 문종이 앉았던 자리. 왕관을 올리옵니다. 내시가 왕관을 들고 다가왔다. 단종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왕관이 머리에 올려졌다. 무겁다. 너무 무겁다. 만세, 만세, 만만세. 신하들의 목소리가 전각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단종의 귀에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하들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인 채 절하는 대신들. 그들 중 일부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고 일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좌를 보고 있는 듯했다. 특히 수양대군의 눈빛이 가장 날카로웠다. 단종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눈빛은 따뜻하지 않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즉위식이 끝나고 신하들이 물러갔다. 단종은 혼자 내전으로 돌아왔다. 어린 왕은 침전 한가운데 덩그러니 누워 있었다. 무섭다. 단종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조선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12살 아이였다. 환관, 환관. 단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잠시 후 불빛과 함께 환관이 들어왔다. 전하, 소인이 여기 있사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느냐? 아무 일도 없사옵니다. 환관이 물러갔다. 단종은 밤에 잠들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다. 차가워진 손, 감긴 눈,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목소리. 아바마마, 혼자는 너무 무섭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다. 하지만 곧 환관이 깨웠다. 전하, 일어나셔야 합니다. 조회 시간입니다. 단종은 옥좌에 앉아 있었다. 전하, 국경 방비에 대해 아뢰옵니다. 여진족의 움직임이 수상하오니 병조 판서가 보고했다. 전하, 조세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올해 흉년으로 백성들이. 호조 판서가 이어 말했다. 전하, 인사에 관하여 아뢰겠습니다. 이조 판서도 나섰다. 말들이 쏟아졌다. 국경, 조세, 인사, 외교, 법률. 단종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 어렵고 복잡했다. 어른들의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논쟁이 격해졌고 전각이 시끄러워졌다. 단종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단종은 깨달았다. 왕관을 썼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회가 끝났다.
할아버지 세종의 초상화 앞에 섰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회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초상화는 말이 없었다. 자애로운 눈빛으로 손자를 내려다볼 뿐. 단종이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세종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1452년 6월 문종의 장례가 끝났다. 궁궐은 여전히 상복으로 가득했지만 조정은 이미 다음 권력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68세의 노신하 영의정 황보인. 세종 때부터 조선을 섬긴 충신. 그는 문종의 임종 자리에서 맹세했다. 세자를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였다. 하지만 황보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수양대군의 세력이 너무 강했다. 그는 김종서와 손을 잡아야 했다. 김종서, 북방의 호랑이, 73세의 노장. 무신 출신의 강직한 인물. 북방 육진 개척을 완성한 명장. 세종과 문종을 섬긴 충신. 그는 단종 즉위 후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전하, 소신이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단종은 김종서를 믿었다. 할아버지 세종이 신뢰했던 사람, 아버지 문종이 의지했던 사람. 하지만 김종서는 너무 강직했다. 융통성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어느 날 조회에서 수양대군이 군권에 대해 언급했다. 전하, 북방 방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안 됩니다. 대군, 그것은 월권입니다. 김종서가 벌떡 일어났다. 전각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김정승, 나는 종친이요. 왕실의 일에 관여할 권리가 있어. 수양대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무리 종친이라도 신하입니다. 김종서가 소리쳤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둘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단종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들은 왜 저리 싸우는가? 나를 위한다는데 왜 나는 더 불안한가? 수양대군의 저택. 한명회가 찾아왔다. 대감, 김종서가 문제입니다. 저 노인이 살아있는 한 대감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수양대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미 결단을 의미하고 있었다. 안평대군, 문종의 셋째 동생, 수양대군의 바로 아래 동생. 그는 예술가였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서예를 즐겼다. 대군, 신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무슨 일인가? 수양대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하가 목소리를 낮췄다. 수양대군을 막을 수 있는 분은 대군뿐이십니다. 형 수양대군, 어릴 적부터 야심이 컸던 형. 형님은 정말 조카를 해칠까? 조카 단종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형 수양을 막아야 할까? 안평대군은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1453년 봄, 14세가 된 단종은 키가 조금 자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밤마다 단종은 넓은 궁궐을 혼자 걸었다. 그해 10월, 단종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궁궐이 너무 평화롭고 조용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다. 침상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수양대군의 저택. 준비는 끝났는가? 예, 대감. 군사 300명이 대기 중입니다. 한명회가 대답했다. 수양대군이 일어섰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김종서를 제거한다. 황보인도. 그리고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궁궐이 보였다. 모든 것을 끝낸다. 1453년 10월 10일 새벽 3시. 어둠이 짙었다. 단종은 침전에서 잠들어 있었다.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시오. 크악. 궁궐 밖에서 칼부림 소리, 말발굽 소리. 무슨 일이냐? 단종이 벌떡 일어났다. 환관이 헐떡이며 달려왔다. 전하. 수양대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환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간 단종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갑옷 소리.
여러 명. 점점 가까워졌다. 문이 벌컥 열렸다. 수양대군이 들어왔다. 피 묻은 갑옷, 피 묻은 칼, 차가운 눈빛. 뒤로 한명해, 권람, 홍윤성이 따라 들어왔다. 모두 피를 뒤집어 쓴 채로. 숙부님. 단종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양대군이 천천히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피는 역적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역적이라니. 황보인, 김종서를 비롯한 역적들이 전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충신들이십니다. 단종이 소리쳤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한 발 더 다가왔다. 전하, 그 눈빛은 너무 차갑고 무서웠다. 제가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공포가 단종의 온몸을 휘감았다. 얼마 후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안평대군이 체포되었다. 단종이 수양대군을 불렀다. 숙부님, 안평숙부님은 무죄입니다. 안평숙부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전하, 역적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수양대군이 차갑게 말했다. 단종은 완전한 허수아비가 되었다. 조정에 나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두 수양대군만 쳐다보았다. 단종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왕관을 쓰고 용포를 입었지만 왕이 아니었다. 밤마다 단종은 악몽을 꾸었다. 김종서의 얼굴, 황보인의 얼굴, 안평대군의 얼굴, 모두 피를 흘리며 단종을 바라보았다. 전하, 왜 우리를 지키지 못했습니까? 미안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꿈속에서 울부짖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찾아왔다. 전하는 아직 어리십니다. 이 무거운 짐을 소신이 지겠습니다. 나는 양위하고 싶지 않소. 전하, 수양대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거절할 경우 더 큰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이어졌다. 단종은 떨렸다. 대신들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고 단종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1455년 유니월 11일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다. 하지만 곧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6명의 충신이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모두 참형당했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서울에 둘 수 없었다. 노산군을 영월로 보내라. 명이 떨어졌다. 단종은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며칠이 걸려 영월에 도착했다. 청령포,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인 외딴 곳이었다. 이곳이 내가 살 곳인가? 작고 초라한 오두막. 지붕은 낮고 벽은 성그렇다. 춥고 어둡고 축축했다. 구석에 낡은 이불이 하나 놓여 있었다. 단종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밤이 되었다. 어둠이 무서웠다. 바람 소리가 무서웠다. 무섭다. 너무 무섭다. 단종은 무릎을 안고 구석에 웅크렸다. 그날 밤 단종은 목이 쉬도록 울었다. 15살 소년의 울음소리가 영월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1456년 겨울 영월의 추위는 혹독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갑게 불었다.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춥다. 너무 춥다. 밤에는 이를 떨며 잠을 청했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껴안았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하루 두 끼 보리밥과 된장국, 그것이 전부였다. 단종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오두막 밖에는 항상 관리들이 서 있었다. 이름만 유배지일 뿐 실제로는 감옥이었다. 1457년 단종은 17이 되었다. 영월에서 보낸 1년이 넘는 시간, 매일이 고통이었다. 영월의 밤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단종은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숨이 막혔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방금 꾼 꿈이 너무나 생생했다. 숙부세조가 피로 물든 칼을 들고 다가왔다. 그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했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죽음이 저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것 같았다. 창밖을 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무심한 달빛이 그의 초라한 방을 비췄다. 1457년 음력 10월 발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른 발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한성에서 온 관리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노산군, 왕명이십니다. 관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단종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무슨 왕명이요? 왕명으로 사사가 내려졌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정지했다. 소리가 사라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슨 죄로?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순수한 절망이었다. 관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입니다. 영모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소. 하지만 그는 그저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단종은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죽는다.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떠올랐다. 병상에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이 나라를 부탁한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밝고 아름다운 보름달이었다. 저 달은 내일도 뜰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없겠지. 다음 날 아침 관리가 다시 왔다. 노산군, 준비하십시오. 단종은 천천히 일어났다. 마지막까지 왕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다. 단종은 눈을 감았다. 빛이 보였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손을 뻗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알 수 있었다. 어머니. 단종은 손을 뻗었다. 세상이 흐려졌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조선 제6대 왕 단종 17의 나이로 영월에서 죽었다. 단종의 시신은 왕의 예법으로 묻히지 못했다. 강에 버려질 뻔했지만 한 충신이 몰래 수습해 산속에 묻었다. 200년이 흘러 숙종 때가 되어서야 단종은 복이 되었고 왕릉이 만들어졌다. 장릉,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무덤. 17의 죽은 어린 왕,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왕. 그곳은 처음 단종이 묻혔던 자리다.